자, 이제는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출제 분야예요. 반도체의 종류죠. 반도체 종류예요. 자, 우리 이제 반도체는 사조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죠. 원소기호 14번이고요. 또 하나의 원소는 대표적인 게르마늄이에요. 원소기호 3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그런 걸 배울 거예요. 보호의 원자 모델 같은 걸 배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원소는요, 중앙에 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핵으로 되어 있죠. 이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이런 건 이제 기초 공부에서 다 학교에서 배우셨다고 보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양성자와 뭐가 있어요? 중성자가 있죠. 그 주변을, 이 핵이라는 주변을 일정한 간격으로 전자들이 돌아요. 그게 이제 원자 모델인 거죠. 근데 첫 번째 궤도를 우리가 이제 n의 1이다 이렇게, 이 n을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용어는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요. 하여튼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두 번째 궤도가 있어요. n이 2인 궤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궤도가 있습니다. n이 3인 궤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2 곱하기 n의 자승계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전자들은 채워지게 되는데요. 채워지게 되는데 14개의 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14번은. 그러면 여기에 몇 개? 2개가 들어갑니다. 왜? 첫 번째 궤도니까 2를 대입하면 2개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를 그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궤도는 2가 들어가면 2, 2, 4, 4, 2, 8, 8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14개니까 8개까지 다 채워지겠죠. 자, 이렇게 8개가 채워져. 그럼 몇 개예요? 10개죠. 나머지 4개가 바깥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조 원소로 되어 있어. 32번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제일 바깥에 몇 개요? 4개의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32번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14개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8개 채우겠죠? 그러면 2개, 8개, 8개. 자, 세 번째 궤도는 총 몇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궤도는 3, 3은 9이다 18.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놈하고 요놈 10개, 18개. 그럼 28개가 이제 세 번째 궤도까지 다 채우겠죠. 그러면 32번이니까 나머지 4개가 그 다음 궤도에 채워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자들은 다 몇가 원소로? 사가 원소로. 그래서 사족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반도체 원소들은 몇 적? 사족 원소로. 최외곽 전자가 4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전자로 꽉 채워져 있는 에너지 밴드를 우리가 충만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에너지 밴드를 가전자대라고 해요. 이런 용어는 이제 아셔야 돼요. 조금 이따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요, 모든 물질은 최외곽 전자가 8개인 게 안정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안정하려고 하는데, 이 실리콘은요, 최외곽 전자가 4개다 보니까 4개를 받으면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지워버렸는데 4개를 버려도 어떻게 될까요? 그 안쪽이 8개가 돼요. 그래서 버려버리기 쉬운 물질들은 금속이에요. 그러면서 버리면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비금속입니다. 전자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반도체는 4개다 보니까 버리기도 뭐하고 받기도 뭐하고 중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은 안정적이 되려고 어떻게 하냐면 최외곽 전자 4개를 공유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원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분자도 되고 물질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이 실리콘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런데 각각 최외곽 전자가 몇 개씩 있어요? 4개씩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개씩을 공유를 해요. 이렇게. 2개씩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실리콘 입장에서 보면 8개로 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유 결합은 1차 결합의 종류 중으로서 이 결합의 종류가 1차 결합이 있고 2차 결합이 있어요.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데 결합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1차 결합이. 그래서 웬만해서는 전자가 이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절연체, 부도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합해서 다 모든 물질가 8개 있는데 여기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가하면 결합하고 있는 데를 때려버려요. 이걸 때리면 이것이 안정적으로 있는데 열을 받아서 튀어나옵니다. 뭐가 튀어나오냐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 이걸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그러면 아까 이제 원자 모델을 괜히 지었네요. 핵이 있고 주변을 이게 전자가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지금 아까 몇 개 있다 했어요? 4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궤도를 도는 이유는 이 핵 안에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전자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잖아요. 근데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온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있는데 그 자리를 일정하게 도는 이유는 이 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그 궤도를 도는데 이 가깝게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겠죠. 가까우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먼저 튀어나가죠.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먼저 튀어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야 튀어나가야 이 핵으로부터 멀어지냐 이 말이죠. 핵에 있는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자유로워지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끌어당기면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이 자유로워지는 이 에너지 밴드를 전도대라고 합니다. 전도대. 알아둬야 돼요. 다시 한번 전자로 꽉 채워진 밴드를 충만대라고 했고요. 체각장자가 들어있는 밴드를 뭐라 했어요? 가전자대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우셔야 돼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쉬워져요. 지금 시간이 들더라도 이런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체외곽전자가 이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이 전도대 위로 가게 되면 자유전자가 된다 이 말이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 튀어나갑니다. 그럼 여기 튀어나왔게 되면 구멍이 뻥 하나 뚫리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 구멍이 생겼어요. 이 구멍을 영어로 홀 그래요. 홀이라고 합니다. 구멍. 영어로는 홀. 우리말로는 전공이라고 그래요. 전공. 전공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 전공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남는 전자도 없고 부족한 전자도 없죠. 8개로 안정하니까. 근데 하나가 빠져나가면 얘는 부족한 상태가 되죠. 전자가. 그래서 뭔가 전자가 떠돌고 다니면 그 전자를 끌어와서 안정적이려고 하고요. 이 전자는 불안정하니까 떠돌다가 전공이 또 다른 전공이 있으면 거기 가서 메꾸려고 해요. 그럼으로써 전자가 움직이고 전공이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족 원소로 되어 있는데 사족 원소들은 공유 결합을 하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전자가 튀어나와서 자유롭게 돌면서 전류가 흐르더라. 근데 공유 결합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전류가 쉽게 안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전류가 쉽게 흐르게 하려고 어쩐다?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불순물에는요, 삼가 불순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5가 불순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요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 3가 불순물이라는 것은 체외곽전자가 3개인 불순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붕소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기호는 보른이죠. 붕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인디움, 그 다음에 갈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삼가 불순물이죠. 그다음에 5가 불순물이 있어요. 5가 불순. 자, SN이라고 안티몬이라고 합니다. 안티몬. 안티몬. 그다음에 AS를 써놓고 이걸 아세나이드라고 해서 비소라 그래요. 비소. 그다음에 P, 인이죠. P. 이거는 인듐이고 이건 인이에요. 인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5가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대다수가 다 사족 원소로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불순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곳곳에 이런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가 불순물의 대표적인 보론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4개씩 다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얘가 들어간 곳만 얘는 체각 전자가 3개니까 하나가 자연스럽게 이 전자가 튀어나가지도 않았는데 비어 있겠죠? 그렇죠? 전공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리콘으로만으로 되어 있고 게르마늄만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그래요. 순수 반도체. 한자로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죠.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한자로는 외인성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불순물을 딱 집어넣으면 전공이 많아요. 곳곳에 전공이 비어 있는 데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진성 반도체는 전자에 남는 전자도 없고 부족한 전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와 전공의 개수가 딱 일치해가지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전공이 많아. 그래서 이걸 다수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전공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돼요.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가 전자가 돼요. 그러니까 소수 캐리어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아까처럼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하나 튀어나가겠죠? 그러면 튀어나온 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공이 하나 또 생기죠. 쌍으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공은 이제 2개가 되고 얘는 하나가 되잖아요. 많은 건 전공, 적은 건 전자죠. 그래서 다수 캐리는 전공이고요. 소수 캐리는 전자가 됩니다. 자,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전공은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개념을 갖고 있다 해서 파지티브의 약자를 둬서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뭐라 한다? P형 반도체를 이룬다. 그래서 삼가 불순물을 집어넣은 반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P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붕소 대신에 아세나이드를 집어넣습니다. 아세나이드라는 걸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5가 불순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는 공유결합 할 수 있고 전자가 하나 남네요. 딸랑딸랑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결혼을 못하고 혼자 딸랑딸랑 붙어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승률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자가 많은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 하나 튀어나오면 전공이 하나 생기죠. 그럼 전자는 2개고 전공 하나니까 다수 캐리어가 뭐가 돼요? 그렇죠.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죠. 소수 캐리어는 전공이 되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또 뭐라 그래요? N우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우형 반도체가 되더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는 순수 반도체, 다른 말로 진성 반도체가 있고요.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첨가한다는 말을 뭐라 했어요? 도핑한다 그랬죠.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 상가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5가 불순물을 집으면 N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다수 캐리어가 뭐고 소수 캐리어가 뭐고 다수 캐리어가 뭐고 소수 캐리어가 뭐니 이걸 확실히 공부를 해놔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집어넣는 불순물의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불순물의 종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좀 수업이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온라인으로 찍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네요. 옛날에는 이제 남존여비가 강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를 봐야 돼요. 남자아이면 살려두고요. 여자아이면 이거 너무 심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 같은 데에도 나오잖아요. 저도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남존여비가 심한 그런 때에는 남자냐 여자냐를 알아보는 방법 뭘까요? 남자의 그 소중함을 알아봐야죠. 요거에 붕소의 붕자를 따고요. 알루미늄의 알. 알죠? 인듐의 인입니다. 갈륨의 갈인데 가라고 딱 읽으면 나오죠? 어떻게 외우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옥가불순물은 또 외우는 방법이요. 제가 이제 요즘은 바빠서 고스톱을 못 칩니다. 우리는 제가 형제들이 모이면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둥인데요. 형님들이 막 10몇 년 위에요. 다. 형님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는데 고스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위기 맞추려고 고스톱을 같이 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항상 저는 이래요. 언제 이러냐면, 여러분들 고스톱 쳐보신 분 알지만 비피가 쌍피예요. 비피를 들으면 되게 운이 좋습니다. 이게 두 개짜리를 들고 있는 거죠. 하나 들고도 두 개의 역할을 하니까. 근데 저는 비피가 들어오면요, 항상 져요. 그래서 비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을 안티팬이라, 안티팬. 그래서 저는 안티 비피입니다. 그래서 안티 비피로 외우세요. 이게 안티몬이죠. 여기 철자가 잘못됐네요. B로 해야죠. 안티몬. 실수입니다. 그래서 안티몬, 그 다음에 안티, 비피, 비소지요. P, 원소기가 P잖아요. P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티 비피. 아시겠죠? 여기 첨자 잘못됐어요. 안티 비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불순물의 종류도 다 외웠고,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잘 보세요. 삼가불순물은요 하나가 부족하죠. 하나가 부족하고, 옥가불순물은 하나가 남잖아요. 남으니까 누가 달라가면 얼른 줄 수가 있어요. 얼른 주고 안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불순물을 줄 수가 있다. 제공자다. 그래서 도너라고 합니다. 도너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도너입니다. 도너. 삼가불순물은 줄 수는 없어요. 하나가 부족하니까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수락자라는 뜻으로 accept라고 합니다. 수락자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acceptor. 그래서 도너와 accept라는 용어를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도너. 얘는 뭐예요? acceptor. 이 도너는 제공자라는 뜻이에요. 남으니까 주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부족하니까 받기가 좋죠. 그래서 받을 때 누가 주면 넙죽 받지 말고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수락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먼저 사가불순물로 되어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성 반도체라고 합니다. 진성 반도체. 그래서 사가불순물의 대표적인 게 게르마늄, 원소기호 32번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실리콘, 원소기호 14번이에요. 그래서 순수 결정으로 이루어진 반도체로서 전자와 전공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성 반도체는 특징으로요, 이 페르미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페르미준위는 조금 이따 에너지 레벨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페르미 레벨, 이 레벨이 금지대가 뭔지도 알려드릴게요. 금지대의 중앙에 있다는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금지대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반도체 물질은 사가 원소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체애각 전자가 들어있는 밴드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체애각 전자가 들어있는 뭐라고 했어요? 가전자대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가전자대. 그것을 에너지 밴드로 한다면 이 에너지 밴드를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가전자대를 밸런스 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V라고 합니다. 이걸 가전자대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죄송합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가 컨덕션 밴드입니다. 컨덕션 밴드. 이걸 전도대라고 하죠. 전도대. 그래서 여기 있는 체각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밴드, 그걸 전도대라고 한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고 해요. 에너지 갭 알아두세요. 에너지 갭.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가 쉬우려면 이 에너지 갭이 작아야죠. 예, 금방 자율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갭이 0에 가까운 것이 거의 붙어 있는 거죠. 도체입니다. 쉽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에너지 갭이 클수록 절연체, 부도체에 가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간이 반도체죠. 그래서 에너지 갭으로 도체냐, 부도체냐, 그다음에 반도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전자공학에서는 그래요.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저항률로 구분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가 여기 사이가 전자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여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금지대라 그래요. 금지대. 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금지대.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거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금지대. 그래서 가전자대, 금지대, 전도대를 알아두시고 이 아래에는 전자로 꽉 채워진 밴드도 있다 있죠. 충만대. 그래서 에너지 밴드 중에서 이 네 개의 이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데 페르미 준이라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곳이에요. 그걸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금지대 중앙에 있다는 거죠. 누구? 진성 반도체는. 그래서 이것을 페르미 에너지 준이다 그래서 페르미의 F자를 따서 EF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성 반도체는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다가 별표를 꼭 하세요. 시험 문장이에요.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는 온도에 상관이 없어요.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금지대의 중앙에 있다. 별표를 하고 꼭 외워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옥과 불순물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아세나이드, 비소라고 하죠. P하고 인, 안티몬. 아까 제가 이게 첨자를 잘못 썼어요. B인데. 그래서 안티몬, 그래서 안티 BP.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은 것을 도핑한다 그랬죠. 그러면 다수 캐리어가 자유전자가 되고 소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는 것이 N형 반도체다. 특징 알아두시고. 이 불순물의 이름을 뭐라고요? 도너, 제공자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N형 반도체의 에너지 준위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르미 준위가 아까 진성 반도체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이제 중간이 아니잖아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더 높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동했다 해서 이 페르미 준위가 위로 이렇게 이동한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에너지 밴드를 아셔야 나중에 다이오드를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너준이라 그래요. 도너준이. 이게 이것이 원래 이제 진성 반도체일 때는 페르미 준이라고 부르는데 불순물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페르미 준이가 위로 이동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도너준이라고 특별하게 부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도너의 약자 D를 붙여놓은 거예요. P형 반도체는요 상가 불순물을 집어넣죠. 상가 불순물의 종류는 뭐뭐인가로 외우라겠죠 아까? 뭐뭐인가, 남자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 뭐뭐인가. 그래서 붕소 또는 보른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보른, 우리말로 붕소. 그 다음에 갈륨, 인듐, 빠져있는 게 알루미늄 빠졌죠?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도핑합니다. 그래서 뭐뭐인가로 외우시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고 소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순물들을 업셉터라고 불러요. 업셉터. 수락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P형 반도체 불순물은 이게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성 반도체는 페르미 준위가 가운데 있는데 얘는 전공이 많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는 전자가 적잖아요. 그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겠죠. 그래서 어디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준위를 우리가 억셉터의 H자를 따서 억셉터 준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안 같지만 이걸 알아야만 에너지 밴드를 알아야만 PN 접합 다이오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해보죠. 자, 도핑이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도핑. 자, 불순물을 첨가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도핑한다 그래요. 도핑한다. 그래서 도핑이라는 용어 알아두시고요. 반도체의 3가 또는 5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을 도핑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노라는 용어 알아들었죠? 제공자. 그래서 옷과 불순물을 이루는 말로 뭐 어떻게 그랬어요? 뭐예요? 안티비피라고 했죠? 안티비피. 예. 그다음에 accept는 상가 불순물이죠. 이거는 뭐인가로 외우라겠죠? 그래서 알류문까지 집어넣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홀 페어 현상이라는 용어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전공 용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외부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하나가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전공이 하나 생기죠. 그럼 전자가 하나 생겼다는 것은 당연히 또 전공이 하나 생겼다는 소리 아닙니까? 쌍으로 생긴다는 소리요. 그럼 떠돌고 다니는 전자가 다시 전공을 만나서 결합하게 되면 전자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공도 같이 사라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튀어나올 때도 전자 하나 나오면 전공이 하나 생기고 결합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전자 하나가 사라지면 전공 하나도 사라진다. 쌍으로 생겨서 쌍으로 사라진다. 이런 현상을 일렉트론 홀 페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자와 전공이 쌍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현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는 것을 제너레이션, G라고 하고요. 소멸되는 것을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R로 표시합니다. 반도체 용어예요. 그래서 리컨비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소멸의 의미고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생성의 의미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준위는요. 페르미 준위는 특징이 절대온도 영덕계에서요. 영덕계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를 이것이 정의예요. 근데 아까 내가 페르미 준위가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2분의 1인 곳이라고 했죠. 그건 특징이죠. 이건 정의예요. 그래서 절대온도 영덕회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를 페르미 준위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맞는 문장, 틀린 문장에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페르미 준위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다. 에너지 준위를 말한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함의 문제로 가죠.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는 온도에 관계없이, 이게 핵심어입니다. 온도에 관계없이 금지대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습니다. 맞죠? 2번. 도노 불순물. 도노 제공자죠? 자, 제공자는 어떻게 해요? 붕알인가. 붕알인가라고 이제 하는 거는 뭐예요? 도노가 아니라 뭐예요? 억셉터 불순물이죠. 억셉터. 도노는 뭐예요? 안티비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안티비피. 도노의 불순물은 안티비피예요. 붕알인가는 말해버렸네. 붕알인가는 뭐예요? 삼가 불순물이죠. 억셉터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뭐예요? 전공. 소수 캐리어는 뭐예요? 전자. 맞죠? 그다음에 도노 준위는 어디 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페르미 준위는 진성 반도체는 중앙에 있는데 N형 반도체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도노 준위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전도대죠. 전도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려면 하나하나를 다 세세하게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군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은요. 뭐 틀린 거 하나 골라라. 뭐 맞는 거 하나 골라라. 이렇게 안 내요. 맞는 걸 다 골라라. 틀린 걸 다 골라라.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